작전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자연스럽게 이제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나서 오늘의 개장 공략 키워드를 1분 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공략 키워드 보도록 할까요? 자, 분산 투자, 환율, 멀리 보자, 찬바람 불 땐 등등이 있습니다. 자, 멀리 보자. 뭘까요? 멀리 보자. 박철순 더 커넥트머니 이사의 멀리 보자. 지금 다 멀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멀리 뭘 볼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요. 네. 네, 일단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진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는 좀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멀리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 가장 어렵게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디램 가격의 어떤 하락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내년 이제 상반기쯤에는 중국의 CXMT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우려감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 채널 재고가 이제 조금씩은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업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블랙웰이라든지 아니면 HBM3E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 연말 연초보다는 상반기가 좀 지나가면서부터는 확실히 업황이 돌아서면서 주가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충분히 박스권 전략 정도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그려드리는 18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선에서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니까요.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일단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당국이 일단 방어 들어오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 들어오고 탄력도 붙더라고요. 아마 삼성전자 또 금융주들도 연기금 방어했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못 버텨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좀 멀리 보는 관점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환율.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환율. 느낌은 확 오거든요. 네. 시작해볼까요? 네, 뭐 현재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를 꼽으라 그러면 뭐 무조건 저는 환율이 아닐까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뽑아봤고요. 일단 심리에 이렇게 좀 휩쓸리다 보면 뭐 수급 따라가고 뭐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게 좀 다반사 벌어지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형태인데요. 저는 이런 좀 수치적인 신뢰가 변동성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표는 환율이다. 환율이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450원까지 열어놓더라도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한 2% 내외, 그러니까는 2,3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투매보다는 뭐 관망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격 줄이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 당국에서도 뭐 개별 주식을 방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수를 방어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수채 상단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5일선이라도 회복한 후에 매수를 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441원. 그 계엄 때 갔었던 이제 상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거기는 어떻게든 이제 사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1,432원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오늘 환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환율에 따라서 일단 시총상위 그렇죠? 예, 방어하는 이거 두 개를 오늘 한번 개장 전략으로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 팀장 분산 투자입니다. 지금 다 분산 투자 얘기는 하는데 어느 쪽을 더 분산 투자를 해야 될지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좀 거시적으로 많이 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우선은 이제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이제 무산이 좀 되게 되면서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11일에 이제 재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여권과 야권의 이런 싸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원화 가치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결국에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뭔가 집중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런 실망스러운 투매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업종별로 특히나 이제 수출주 위주로 달러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가들을 달리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라든지 금 쪽에도 한번 이제 분산을 하시는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쪼개자. 그 코인, 미장 또 우리 금, 주식까지를 일단은 쪼개는 분산 투자로 일단은 가보자. 이제 그런 조언이었었고요. 이주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찬바람이 불 땐 그거죠. 예. 어떤 종목 갈까요? 이 중에서도? 네, 일단 뭐 경기방어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뭐 경기방어도 좋고 네. 배당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가. 사실 배당주 중에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네. 좀 보면은 기관 수급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뭐 외국인들은 지금 뭐 사고 있지 않지만 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를 방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안정적으로 좀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나마 덜 빠지는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배당주 쪽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피난처가 이제 그동안 통신주였다면은 이제는 좀 배당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대표적으로 KTNG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뭐 보시면은 11월 달에 주가가 거의 뭐 횡보 수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로 오히려 그냥 배당이나 받자. 네. 이러한 심리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배당주가 실은 통신주도 배당주이기도 한데 현대차 같이 신흥 배당주도 있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KTNG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KTNG 차트를 보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왜 몰란다 할 정도로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도 어렵고 하니까 KTNG가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꺾이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안정성 때문이기도 한 거죠. 담배 이용률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뭐 일단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을 저희가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우리 이조 본부장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개장가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빨간불을 상당히 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1.8% 이상 그냥 이제 그대로 튀어 올라갔던 것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도 한 2%, 1%씩 쭉쭉쭉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의 양대장이 일단 달리고 있고, 금융주도 오늘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1%대 좀 보이고 있으면서 개장 나왔어요. 코스피가 1%, 코스닥이 1.5% 넘게 일단 급등 출발을 했고, 바이오 쪽 2차 전지 모두가 2%대, 3%대 빠른 회복세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명 팀장 오늘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딱 1, 2분 지난 현재 시황상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특히나 어제 좀 불거졌었던 하방으로의 슈팅에 대해서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좀 주요주들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좀 방어를 해서 미국의 지수가 조금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미국도 좀 최근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주요 좀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어제 또 미리 받은 그런 영향도 좀 있어서 오늘은 일단 좀 기술적인 이격 줄이기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환율 봤을 때는 지금 아직 1,430원대에 네. 좀 머물러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좀 선물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제법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작은 매수도 아무래도 좀 지수를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어제 좀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게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또 보유하고 있는 어떤 바이오가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거마저 만약에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것들에 예.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런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더 큰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뭐 알테오젠을 비롯한 코스닥의 주요 이제 임상 기술 네. 관련된 이제 그런 바이오들이 좀 버텨주면서 일단 뭐 급한 불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을 하면서 좀 지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하방에 대한 이격을 줄이면서 환율이 버텨주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선물,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간의 이제 작은 매수로도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소폭이긴 하지만 뭐 현물 시장에서 사고 있고 코스닥으로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이제 다 받아 먹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일단 패닉셀이었잖아요. 뭐 반대 매매도 당하기도 했고 또 반대 매매 당할까봐 또 팔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정경민 팀장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선물을 장 시작하자마자 2,400계약을 사면서 바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다 긁어가지고 지금 쭉쭉쭉. 자, 우리 박철순 더 커넥트머니 이사와 함께는 투자 전략으로 오늘 개장 전략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일단은 시작 자체가 뭐 전업종에서 3%대 상승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건가? 뭐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지션 비중을 늘릴까? 물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어제 폭락작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도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저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급락장 이후에 지금 후행 PBR이 거의 0.83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역대급으로 또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있겠지만 이제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좀 더 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폭락장이었지만 개인들의 매물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가져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내가 내 종목 반등 나오네 이제 저점인가라고 속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어제장에 지금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받아냈던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업황 개선과 그다음에 회복이 좀 기대되는 섹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는 엔터 또는 화장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화장품 말씀드렸지만 이 용기 관련된 회사인 이 펌텍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코스맥스와 같은 이런 ODM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으면 가장 최상단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이 폭락장에서 상당히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강한 흐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용기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 ODM 회사들 같이 함께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철순 이사는 지금 이제 다 좋잖아요. 다 좋으니까 이게 옥석 가리기가 안 되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산 거 다 올랐지만 좀 보면 조선업종들 가보시면은 웬만한 조선 상위 종목은 외국인이 다 샀고 기관 외국인 약간 쌍끌이 매수를 어제 거 있거든요. 어제 수급을 보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라. 네. 이제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 좋기 때문에 어떤 특징주나 이런 거 찾기도 좀 힘든 대목이 있는데요. 이조본 부장 그래도 급등주를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앞서서 이제 두 가지 테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소라 동영상 AI 쪽에서의 뭐 AI 솔루션도 있고요.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 정책 완화로 한다라고 하니까 뭐 중국 관련주도 뭐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여러 차원에서 오늘 급등주를 해석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급등주들 뭐 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코스피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요.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VT입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이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것과 네. 더해져서 네. 지금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단에서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코스피 쪽에서는 좀 강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데 어쨌든 지금 화장품 쪽이 좀 세다. 그리고 VT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노이즈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조가 되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맥스도 한 10% 오르는데 여기도 이제 그동안에 중국 네. 때문에 피해봤던 애들이 이제 좀 하네요. 이제 반격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대표가 이제 화장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중국향. 네,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좀 큰 기업들 위주로 그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이게 나올 때마다 지금 뭔가 강한 카드를 꺼내면서 반등은 나오지만 막상 시간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주가 다 내려와 있고 네.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좀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고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런 이슈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좀 중소형 단으로 내려오면은 오늘도 역시나 인맥주 위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 국회의원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맥주라던가 뭐 이런 쪽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좀 일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또 특이하게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게 좀 농기계 쪽인데 네. 올라왔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종전.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쪽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품 중에서도 앞서도 분석해봤지만 어제 홀로 살아남은 게 LG 생건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달리고 있고요. 이제 제조 쪽에서 코스맥스 있었고 VT는 이제 양쪽 미국, 중국 다 가는 그런 쪽이었었고요. 농기계도 저희가 봤는데 지금 TYM 또 뭐 대동 모두가 또 13%, 10%대씩 가고 있습니다. 아마 농기계 쪽 라인들도 함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제 AI 솔루션 쪽에서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잠깐만 AI 솔루션에 이제 정치인 인맥주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또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 팀장과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계속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3천 계약까지도 갈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외국인들 선물에서 좀 강한 이런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장 시작한 지 약 10분 정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뭐 소량이지만 159억 정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80억대, 기관들 역시도 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본격적인 지금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계엄 사태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는 한번 좀 못 겪어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좀 관심과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궁금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좀 분산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오늘 이제 가장 특징주로 좀 꼽으라고 한다면 네. 여전히 이제 화장품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ODM 쪽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10% 넘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 관련해서 다시금 이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화장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인 수출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1월부터 11월까지 봤을 때 이제 수출 데이터도 여전히 역대 최대치인 만큼 상당히 좀 견조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PER을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이제 코로나19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PER이 한 13배 정도인데 지금이 한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업황이 안 좋아졌느냐를 본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오히려 PER은 더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11일, 12일에 이 경제 내일 정책 모레죠. 네, 네.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다 빨간불이긴 한데 자, 정경민 팀장과 함께 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지킴이었는데 역시 이제 지킴이 뭐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외국인들이
줍줍이라고 하나요? 수급도 들어왔었거든요. 향후 조선업의 뭐 방향성, 투자 전략 볼까요? 네, 뭐 함부로 바닥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시기를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면 가장 이제 빠른 반등을 견주한 반등을 어디서 보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네, 그렇죠. 해 나가는 게 네. 지금 같은 장에서 그냥 넉넉히 그냥 이렇게 있는 푸념한 것보다는. 것보다는 네.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제가 언급드렸었던 업종이기도 하고 현재 시장에서도 가장 좀 견조한 수급이 좀 돋보이는 그런 좀 업종이기도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려고 조선 업종을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실적이나 뭐 펀더멘탈도 그렇고 이제 뭐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 같은 경우도 가장 좀 완벽한 이제 네.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다음에서는 가장 빠른 그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3분기, 4분기, 이번 분기부터 좀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속도감을 보이는 모멘텀으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서 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딱 지목을 할 만큼 네. 대안 없는 그런 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뭐 많이 지금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뭐 사 모으세요 이런 뻔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 1년을 관통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섹터를 꼽아라 그러면 뭐 저는 주저없이 지금 조선 섹터를 꼽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그리고 또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 저는 HD 현대미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라인과 HD라인이 있는데 정경민 팀장은 HD라인으로 가고 그중에서도 HD 현대미포 실적이 가장 또 네. 좋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주까지 봤고요. 자, 지금 이제 다 거의 현 상황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1,432원이에요. 당국도 지금 엄청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30원대 밑으로는 잘 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1,000억대 정도는 사주고 있거든요. 벌써 선물은 3,000계약 이상 사고 있어요. 계속 프로그램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도 현재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다. 싸게 먹자.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만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개장 공략 키워드를 보고요. 개장 종목 키워드죠.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뭘까요? 네, 저는 음식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실적 기대. 네. 일단은 지금 삼양식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과거에 좀 흐름을 생각해 보면 화장품주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했던 게 또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수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거의 뭐 역대급 데이터가 나오면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예. 지금 이 고환율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수출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변수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뭐 그런 관세라던가 보편 관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많이 판다.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다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공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이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은 캐파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더 많이 팔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아직도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삼양식품도 아까 KTNG처럼 좀 주가가 방어가 정말 잘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동성은 나는 좀 무섭다. 네.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물론 근데 삼양식품이 이게 최근에 오른 상승폭을 보면은 이게 변동성이 과연 안 큰 종목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실적이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25년
내년도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단순하게 그런 불닭볶음면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남미랑 유럽이라던가 이런 고객 다변화가 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또 이렇게 시장 반등 나왔다가 내일 또 빠지면은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좀 상승 모멘텀 자체가 뚜렷하게 있는 이런 삼양식품 같은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양식품을 일단은 봤어요. 이제 실적이라는 게 현재 실적도 의미가 있지만은 상양식품은요 수출 대명사입니다. 아마 수출 비중이 이제 70% 이상 될걸요. 네, 네, 수출 80% 비중이 됐기 때문에 훨씬 원달러 환율 네. 이제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이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안 그래도 좋은데 실적이 더 갈 수 있다. 특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유럽 쪽 이렇게 확대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태클 걸어도 남미, 유럽 쪽을 팔면서 삼양식품의 주가 어떤 안정성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쪽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철순 이사의 개장 종목 한번 볼까요? 개장 종목 어디로 향합니까? 네, 항공입니다. 키워드가 실적 실적 증가.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일 텐데,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어떤 여객 수라든지 아니면 화물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는 이런 환율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11월 달 지난달이죠. 인천공항의 이 여객 수송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2% 가까이 올랐고요. 나머지 저가항공 대표사들도 현재 한 10%대 두 자릿수까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지난달 화물 수송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 화물 수송 양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화물은 완벽하게 지금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중국 무비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11월 달에 나왔었는데, 나온 이후에 10월 대비했을 때 여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뭐 70% 이상 올랐다라는 플랫폼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여행사라든지 항공주 모두 다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그게 맞은 거죠. 네, 맞습니다. 주가는 반영 못했고. 네, 주가는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증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 노선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년에 회복이 가능할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쪽 노선이라든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가항공사와 그다음에 대형주주 중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가장 또 중국 노선 매출이 높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철순 이사는 항공 쪽으로 나갔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뭐 유가 하락 또 대한항공 합병 이렇게 있었는데 화물 쪽 이슈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요. LCC 저비등의 제주항공까지도 한번 체크를 했고요.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외국계가 한 4,000계약, 3,800계약 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은 쭉 유입이 되는데, 일단은 종목별로 희비가 약간 엇갈리는 게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쭉 전업종의 빨간불이었다가 가령 금융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하나만 또 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로봇주도 쭉 가는데 역시 두산 쪽은 개별 이슈 아니겠습니까? 합병 비율 높아지면서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이슈 때문에 전체 로봇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만은 거의 지금 10%죠. 네, 10% 정도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에서는 일단은 유입이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량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5%, 현대로템도 1% 넘게 또 빠지고 있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AI 이제 솔루션 쪽도 다 좋은데 더존 비즈오는 또 여기서 좀 이탈되고 있고, 지금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시작이 한 20분 지나고 나니까 다 들어오는 빨간불 업종 중에서도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또 명암이 나뉘고 있는데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장이 서서히 좀 정상화되는, 묻지마가 아니라 뭐 차릴 거 차리고 챙길 거 챙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슬이 팀장과 개장 종목 키워드도 보고요.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장 종목 키워드가 저는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아예 네. 키워드 자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사실 정치 테마로 지금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정치 테마로도 조금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 내에서 이제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를 떼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당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권에서 사실 이제 카카오를 상당히 좀 많이 압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뭐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발언을 한 만큼 이게 사실상 그동안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카카오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네. 최근에 이제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차트상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약간 같고요. 심리적인 거죠. 전 정권 수혜주. 네. 네, 물론 이제 사실 이제 규제가 진짜로 뭐 완화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의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완벽하게 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카카오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 계열사들의 어떤 그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이제 적자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 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적자폭 대폭 축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액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역시도 이제 이자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계열사들 역시 바닥을 좀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조금 내년부터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게임사 내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 모바일 매출 비중이 또 7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 기대감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짚어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또 카카오도 있고요. 카카오 뱅크도 실은 뭐 실적 자체나 뭐 성장성의 훼손도 없는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아직까지도 선물은 4,300개가 계속 삽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게 약간 흠이기는 하지만은 외환 당국이 한번 방어력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앞서 일발 종목을 했던 카페24 역시 소라 생성형 AI 동영상이죠. 테마와 함께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준호 매니저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우리가 농기계 쪽 가지 않았습니까? 농기계를 보면 지금 대동, TIM 모두 13%, 11% 좋습니다. 또 작전주로는 어제 깜짝 무상증자를 했었던 글로벌 텍스프리를 봤는데 한 3.8% 정도 이제 오르고 있어서 여행, 항공, 특히 항공도 함께 이제 이 국면 지나갈 거야. 그러면 가장 빠른 탄력성 수혜 뭘까? 여기를 또 시장이 함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